네,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리부터 들어보죠. 그 여배우한테 보낸 메일을 보면 이재명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어요. 만난 적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지요. 옛날에 만난 일 있습니다. 옛날에 네. 만났습니까? 얼마나 만났습니까? 여기가 청문회장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토론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반듯하게 살아서 너무 미안합니다. 전과 하나도 없습니다, 나. 투옥된 게 전과 아닙니까? 그런 전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시립의료원 만들다가 생긴 거고요. 검사 사칭 방조, 이거는 파크부 특혜 분양 사건 파헤치다 생긴 일입니다. 네, 이 소리가 어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KBS에서 이제 수청 토론회를 방송을 했는데요. 들으신 대로 토론 내용의 상당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자질 관련 논란 이걸로 채워졌고요. 예. 경기도를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다뤄졌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목은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이런 공격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해명을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여배우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다 그렇듯이 처음 나오는 얘기는 또 아닌데요.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뭔가 이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어느 여배우와 하룻밤을 보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여배우로 지목된 사람이 2016년도에 또 이제 페이스북에 비슷한 내용으로 추측할 수 있는 글도 올리고 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예. 그때 이제 여배우가 해명을 했는데 자기가 딸의 어떤 양육비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당시 이제 변호사던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자문을 한 일 정도는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별다른 관계는 없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이제 선거전에서는 이 얘기가 반복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트위터 얘기 또 나왔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른바 친문 인사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비난을 한 트위터 이용자, 이른바 해경군 김씨 논란 이건데요.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아니냐라는 게 지금 이제 공격의 내용이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지금 수사에 착수한 상태인데 미국의 트위터 본사가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해서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아하. 이재명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재차 밝히고는 있는데 선거 끝나도 이 실체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또 돈다발 거론되던데 그건 뭐예요? 이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가 제기한 의혹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이제 선거 개소식 이후에 뒤풀이 자리에서 선거운동원 2명이 지지자에게 돈을 주는 장면이 인터넷에서 생중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한 걸 보면은요. 돈을 준 사람들은 선대위에 소속돼 있거나 또는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었고 돈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자원봉사팀 리더인데 다시 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돈 액수는 10만 원씩 합계 2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계속 그런 검증 이런 얘기로군요. 자, 또 다음 소식 들어봅시다. 이 최저임금 개혁안 처리 중단해 주십시오. 부결시켜 주십시오. 만 10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상률 적용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촛불 열망을 배신하는 겁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데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만 뒤져서 되겠습니까? 최저임금은 오르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국가가 강제로 올리라고 만든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그게 헌법 정신입니다. 네, 심상정 의원 목소리네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토론에 나서서 이제 부결을 호소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보람도 없이 그냥 가결됐긴 했는데 이후에 뒤늦게 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정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와 여야가 함께 TV 끝장 토론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제안도 했는데요. 이런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동계 반발 계속되고 있죠. 한국노총이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선언을 한 상태고 민주노총도 오늘 최저임금위와 노사정 대표자 회의 및 경제사회노동위 참가 중단을 다 결정을 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은 6월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을 하고 다음 달 중에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 관련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당장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 가동되기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입장을 내고 법정 심의 기일을 지켜야 된다라면서 노동계 위원들의 복귀를 좀 촉구를 했는데요. 네. 현재 법정 심의 기일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 고시일의 20일 전인 7월 16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6월 내내 노동계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적인 어떤 그런 구조 속에서 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법정 심의 기일 7월 16일까지 심의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결정이 지금
노사 공익위원 참여인데 노동위원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어렵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안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엇갈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로 다른 판단을 이제 얘기해서 좀 언론에서 많이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오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기 부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로는 적절치 않다라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직접 또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보도를 보면 어제 청와대 이제 긴급회의에서도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 소득 분배를 악화시켰을 수 있다. 이 취지 주장에 손을 들어준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좀 이제 관료와 이 청와대 참모들 간의 어떤 그 충돌 분위기가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좀 관료가 정권이 추진하는 개혁의 초기에는 좀 협조적이다가 부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든지 좀 진척의 속도가 느리다든지 하면 제동을 좀 거는 이런 모습들이 집권 2년차 정도에서는 이제 종종 보이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추슬러서 좀 개혁 동력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모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도 있고 노사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정부 안에서조차 목소리가 엇갈린다면 이건 큰 문제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리 또 들어봅시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평화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이 정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그 다음으로 충남입니다. 도정을 탈환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 홍준표 대표 목소리네요.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거든요. 이제 선거 벽보도 붙게 되고 좀 방송차 확성기 이런 것들도 나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홍준표 대표는 들으신 대로 이제 승리 가능성을 장담하고 있는데요. 뭐 다른 여론조사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일방적인 여당 우세 분위기가 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치열한 승부는 아니다 보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좀 재미가 덜할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관심 가져야죠.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는 분들 주의점 좀 정리해 주세요. 이제 뭔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선관위에 문의하고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 군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아닌데 수당이나 실비 이걸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또 어깨띠라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옷 이런 걸로 뭔가 이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듯한 모양을 내면 그것도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등의 행위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북미 간 실무 협상이 길어지면서 뭔가 조율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일단 북미 간 실무 협상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는 그러면 내일 미국으로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 실무 협상팀의 논의 내용을 갖고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부위원장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종 조율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은 안심할 수 있는 1차적으로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자 간의 협상은 타결된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인 거죠.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싱가포르에 직원 파견했다는 소식은 뭐예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남북미 간의 어떤 종전선언 이뤄질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예.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싱가포르에 초대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를 대비해서 뭐 프레스 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실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와대 직원이 이제 파견됐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것이죠. 예. 물론 청와대는 이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 아직 큰 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좀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하긴 뭐 만에 하나의 경우라도 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청와대 직원이 현장에 가 있는 건 필요하겠네요. 무조건.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